전략 체크인 들어가겠습니다. 시장이 빠질 것 같으면 또 이렇게 오르고 앞서서는 또 꾸준히 약세 움직임 나타내다가 오늘은 또 예상치 못한 반등 움직임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에 적응해 나가는 방법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전략 체크인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P입니다. 네, 지난주에 연결을 했을 때 포트폴리오가 좀 싹 바뀌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이 절반가량으로 중심축으로 딱 잡고 많이 좀 바뀐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는데요. 그동안에 시장을 보는 눈 조금은 바뀌셨는지 포트 운용 전략 전반적으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전체적인 시황 흐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계속해서 업종 내 순환매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내용이라고 하면 어제 있었죠. 리비안에서 테슬라 슈퍼차저 시설을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2차 전지 또 중심이 업종 내에서도 양극재에 있었다라고 하면 충전소로 다시 한번 넘어가게 됐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전고체죠. 그 하이드로 리튬을 기점으로 해서 그 하이드로 리튬이 전고체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 이제 제품 출시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 회사 이름이 리튬이 붙어 있다시피 리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 업종은 계속 가는 거고요. 그 업종 내에서 종목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발빠르게 따라가는 것도 전략이 되겠지만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움직인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2차 전지 업종에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좀 새롭게 나온 얘기들이 결국은 이제 회사 투자 같은 내용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현대차에서 109조 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 공개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게 핵심은 이겁니다. 전기차 목표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2026년까지 전기차 판매 목표가 작년에 한 10만 대 정도였는데 이것을 더 상향시킨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핵심은 전기차라는 겁니다.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고 전기차를 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판매도 더 많이 해야겠죠. 공급도 많이 해야겠죠. 공급도 많이 하려고 하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2차 전지라든지 이와 관련된 것들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현대차 실적이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부품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더 건너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이제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필요가 있고요. 현지 공장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관련해 있는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미국 진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미국 현대차를 따라서 미국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리고 관련된 부품주들의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이제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조금 지역적인 이슈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수능 킬러 문항 배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교육 관련주들 사이에서도 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시와 상관이 없는 기업이라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요. 애니능률이라든지 하는 IB 김영 같은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메가스터디 같은 입시에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부각받게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조금 주목한 이유는 이겁니다. 결국에는 시장에는 조금 지역적이긴 하지만은 관련된 테마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정책이라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결국은 대통령의 한마디가 이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주에 투자하자라는 관점보다는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번 주목해보자, 관심을 가져보자는 내용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대 현금 비중 지난 시간에 신규로 프로텍을 매수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썼습니다. 지금 주식 100%의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 비중은 그대로 가져가시는지 주식 100%라는 것은 정말 시장이 좋을 때 이제 크게 수익률 게임을 할 때 만들어 놓는 그런 포트폴리오인데 요즘에 사실 시장 상황이 약간 좀 흔들린다, 신중하자 이런 조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여전히 100%를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기존에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 주식을 60%, 현금을 40% 정도 보유하는 것을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식 장이 좋을 경우에 주식 비중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2600포인트가 깨졌었고 2600포인트의 복귀 탈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점을 생각하면 시장이 아직 완전한 강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식 100%를 이제 다 활용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바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 루닛 때문입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 매수 시점부터 생각했을 때 수익이 제법 많이 난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추세적으로 더 들고 가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현금성 자산으로 간주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팔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포인트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얼추 이제 8대 2죠. 그러니까 주식 8에 현금 2가 될 수 있는 구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상 2차 전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살아있는 업종, 수급이 쏠려있는 업종에 가지고 있는 그 주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만약에 현금으로 환원하는 데 있어서, 현금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수급이 살아있으니까 팔기도 쉽겠죠.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주식 100% 비중이긴 하지만 현금화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 100%의 자신감이 여기서 나오네요. 직접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데 아마 약간은 겸연쩍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루닛이요. 이 종목이 7만 원 안 할 때 이 포트에 담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13만 원 부근선까지 가 있는 현재 이 종목은 현금이나 마찬가지다. 언제 수익 실현을 해도 크게 좀 남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포트폴리오는 주식 100%가 아닌 8대 2 정도로 봐도 무관하겠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요, 하나씩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종목은 총 5개고요. 2차전지 비중이 꽤 높습니다. 에코프로 20%, 그리고 또 포스코 홀딩스도 있습니다. 20% 비중 담겨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사주 20%, 그리고 이 루닛이 20%, 마지막으로 최근에 담은 프로텍, 반도체 쪽의 프로텍 20%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좀 전에 루닛 얘기 나왔으니까 이쪽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주에 또 뉴스가 있었죠. 바이든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이번 주 엊그제 상한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 그리고 리뷰를 좀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상한가를 갔었고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와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의료 AI 관련해서는 AI도 굉장히 좋은 테마고 그 AI 테마 안에서도 의료 AI가 최근에 굉장히 부각받는 테마라는 점 생각해보면 이런 모멘텀 자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여전히 이제 또 신고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신고가 가격에 들어섰으면 앞선 매물이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생각보다 차익 실현 의사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할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 하나가 들어있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숨통이 트이고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루닛 같은 경우에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프로텍 질문 드릴게요. 지난주 신규 매수를 하겠다라고 밝히셨을 때 약간은 승부사적 기준이 여기서 나오시는구나. 조정을 안 기다리고 바로 담아주셨는데 확실히 좀 많이 오른 만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우선 프로텍 같은 경우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레이저 본딩 장비라는 것을 만드는데 독점 공급 계약하던 것이 해지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독점 공급이 해지가 되면 나쁜 것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시세가 좀 나왔었고요. 제가 매수한 시점보다는 현재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신고가 영역에 진입을 하고 나서 나온 조정이라는 점이고요. 신고가 영역을 들어섰다는 점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을 했다는 겁니다. 주가가 레벨업을 하고 나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폭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약간의 다소간의 조정을 겪고
추가적으로 2차 상승을 위한 행보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지지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2차 상승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뭐 3분기에 뭐 실적이라든지 3분기부터 디램 가격이 나아진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선을 유지하는 한은 좀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로 좀 묶어서 함께 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네, 이번 주는 우선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종목 변동은 없거든요. 뭐 에코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뭐 주요 업종은 다르겠지만 결국은 2차 전지를 사업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에 에코프로를 기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70만 원대 복귀를 하고 나서요. 이제 아직 추가 상승에 대한 여부가 조금 기추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정고점이 한 82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70만 원에 복귀를 한 이후에 현재 가격이 75만 원 정도죠. 8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시장에서 에코프로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전부 다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려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재차 상승하는 부분 기다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목 그대로 홀딩 의견 주시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PB의 포트폴리오까지 알아봤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약간은 아슬아슬하게 강보합권에 걸쳐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또 줄어드는 만큼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오늘 남은 시간도 계속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군들 괜찮은지 그리고 변화 상황 없는지 뉴스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